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시죠. 곽대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부산 출신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대 도시공학과의 정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의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KBS 열린 토론 다시 원점된 동남권 신공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그리고 KBS 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도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토론 주제 다시 원점된 동남권 신공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아까 앞서서 이제 시민들께서는 대충 이 사안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다시 또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총리실이 이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보울경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있고요. 네, 민주당 부산 의원들도 적극 환영 입장이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예, 이 시점에서 또 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께서 특히 영남권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새롭게 건설이 되게 되면 기존의 김해공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이 새로 생기더라도 기존의 국내선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가까운 노선은 김해공항이 그대로 그 기능을 가져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100년 대계 사업입니다. 이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지금 2026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김해공항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남권 경제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전에 2016년이죠. 박근혜 정권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만 검토돼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3번, 부산시에서 2번, 대구시에서 1번 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총 6번에 걸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없어서 그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라는 굉장히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작년 9월 달에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검증단을 꾸렸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 검증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정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소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확장성에도 치명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를 통해서 수차례 해결책을 요구를 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국가 100년지 대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냐. 저희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날 국토부 장관과 3개 광역지자체장이 모여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이 적정성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 검토 결과에 전부 다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이고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대구 경북의 여러 이제 정치권에서 성명서도 내고 또 뭐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잇따랐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오늘 우리 KBS 열린 토론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잘 좀 들어보시고 과연 무엇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좀 배경 설명을 해주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쟁점을 굳이 나눠서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원영 교수님께서 좀 보완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검토를 해서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이기주의를 뭐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밝혀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두 가지 큰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ADPI의 국토부가 시행한 겁니다만은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KDI와 기재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두 기관에서 제시한 두 보고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특히 이 공항 건설에서는 이착륙의 안전성의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ADPI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착륙의 장애물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한 KDI에서 검토한 보고서는 장애물을 절취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절취해야 될 장애물 양이 6,600만 입방메타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장애물을 절취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그걸 비용을 따지면 2조 1,000억 정도로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항공 수요에서도요. ADPI 국토부에서 용역한 ADPI에서는 3,800만으로 연간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서 KDI에서는 이걸 2,7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줄여놓은 겁니다. 예. 또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가구 수를 ADPI 하는 거하고 또 KDI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 이 검토의 배경이 되었고요. 예. 실제 문제 발단은 바로 이게 동남권 주민들이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제공한 이 엄청난 차이나는 이 보고서가 예. 이 재검토를 하게 되고 검증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 짧게만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국책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했는데 이 김해공항 확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했던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시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TK하고 PK가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니까 어중간한 측면에서 무려 예산을 7조 원에 들여야 되는 이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덧붙여서 그때 당시 ADPI 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했던 그 ADPI의 용역 책임자였죠. 장마리 슈발리에라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신규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후폭풍을
저희가 고려했다 이렇게 시인을 예. 했고요.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가미하고 과학 지시서를 명확히 따르지 않았다. 정치적 위험이 가장 적은 김해 확장안을 결정했다라고 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공항 확장안은 명백하게 국가의 백년지 대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예, 통해서 알겠습니다. 결정된 예. 것이 아니고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 두 분께 이제 배경 설명 부탁드렸는데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뒤에서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을. 그래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또 이제 우리 곽대훈 의원과 허 교수님께도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동남권 신공항에 관련된 지난 3년 전의 결정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라는 게 현재 문제 의식이신 거고 그게 결국 TK와 PK가 서로 다른 것들을 밀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활용한 그런 그릇된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뒤집는 이유는 결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일단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좀 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김해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영남권 그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예.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전문기관에 맡기자고 해서 결론은 국책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책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이 다만 정치적 지형의 변화란 것은 보리영 지사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지금 이제 시도지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한 국책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예.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반민주적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최초의 논의가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차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가 이 문제를 국가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5개 시도지사가 그러면 합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자 이렇게 예. 해서 파리공항공단 ADPI에 맡겨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ADPI의 용역 과정을 수행할 때에 5개 시도지사에서 또 다양한 전문가들 자문에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3년이 지난 시점에 김해 신공항이 결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결정한 국책 사업을 그때그때 바꾼다면 누가 저 국책 사업에 관해서 신뢰를 할 것이며 어떤 국민들이 그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난해 부산에서 검증단에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6개월 동안 했습니다. ADPI에서 용역을 수행을 무려 1년 가까이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그것도 검증을 누가 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검증 결과에 관해서는 신뢰성을 가질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순전히 보리경 입장을 대변하는 검증 결과밖에 나올 수 없었다. 그 결과를 가지고 ADPI에서 한 그 용역 결과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만일 불경에서 검증한 결과가 과연 그렇게 ADPI에서 한 검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정부의 정치적 압박을 이렇게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경 검증단에서 용역을 직접 수행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인 ADPI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민주당 시도지사와 또 민주당 보궐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순전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재검증을 하거나 이런 새로운 변경을 시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으로서 지금 이제 추진 중인데 김해 공항 개발 계획도 원래는 6월 말까지 확정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부견 제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김해 신공항 문제도 지금 이제 처리가 되지 않고 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표류하거나 또다시 이 지금 이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오히려 영남권 특히 부산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에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거둬들인 것이 예.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한번 예. 결정된 국가의 결정을 지금 뒤집으러 하는 게 외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세요. 허희영 교수. 토론이 조금 죄송합니다. 재미있으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허희영 교수. 예, 저 시간을 조금 좀 진행자께서 좀 비슷하게 예. 주세요. 예. 지금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저도 우선 지금 이게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지역 이기주의가 없다 하는데 둘 다 있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잠깐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2002년 4월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내리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해가 그 대통령이 있던 해인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거 한번 새 공항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보겠다. 그리고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건기여부에다가 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더 이상 진행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 이거 지을 만한 그 국책 사업이 아니구나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년 후 선거 때마다 저 대통령 후보들께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또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구 경북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거든요. 이게 국책 사업으로 덩어리도 크고 야, 그러니까 동남권이 아니고 영남권이다. 남북권이다. 이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TK와 PK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당시에 어디다가 놓는 게 좋냐,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의 항공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었죠. 입지선정위원회가 21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 5개 광역단체장들 공동 합의문을 3번이나 냈고요. 그리고서 낸 결론이 뭐냐면 이거 공항 새로 짓는 것보다 김해공항 확장 그것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백주화를 선언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또 5년 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또 공약을 걸은 겁니다. 표심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은 국내는 다 전문가들이 다 동원됐으니까 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을 하는 세계적인 공항 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기자 다 동의했죠. 그러니까 5개 단체장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입지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 6개 후보지를 그때 가지고서 7개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해보니까 월등히 김해 신공항을 그냥 확장해서 그런데 여기서 해법이 기가 막힌 묘수가 나왔는데 있는 공항에다가 거기다 V자로 깔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음의 문제라든가 안전성이 상당히 해결되는 거죠. V자형을 내놓은 거예요. 저 ADPI가.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채택을 하고 그 이름을 김해 신공항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엔 아주 부산에 가셔가지고 2월 달에 금년에 야, 이 광역단체장이 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부울경이 전부 여당 단체장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다면은 총리실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이 무슨 의혹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논란을 또 소모적인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새로 공항 짓는 것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다라는 게 지난 16년간의 논란, 지역 갈등의 결론이었는데 또 지금 선거 10달 앞두고서 또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 ADPI의 결론은 바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본격적인 쟁점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큼지막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어떤 이유든 뒤집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부분하고요. 정당화가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보고서라든가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 대한 쟁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두 분의 의원님께 이것을 뒤집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정당한 논리랄까요?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여러 국책 사업이 이제 결정이 특히 이제 개성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해공항 확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을 수행했던 ADPI의 용역 책임자도 이미 그런 고백을 했고 이것은 명백하게 이미 20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던 거를 어정쩡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V자 할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잘못된 국책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가지고 여기에다가 4조 원이 들지 7조 원이 들지 10조 원이 들지도 모를 이 국책 사업을 다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뒤집어 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10년이나 시간을 들여서 잘못된 결정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ADPI가 1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1년에 걸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증단을 꾸려서 6개월 동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국내의 항공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국토부의 뜻을 거슬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문가들을 다 공개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항공 전문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V자 할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가 막힌 V자 할주로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V자 할주로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V자 할주로를 김해공항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공항이 됩니까? 안전한 공항이 됩니까? 확장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군공항이 마치 국제공항, 민간공항으로 바뀌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쟁점 토론하겠습니다. 2만 개 네. 중에서 전 세계 2만 개가 넘는 공항 중에서 24개가 안정성에 특별히 위험한 공항이다 그래서 특수공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V자 할주로가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V자 할주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고요. 곽대현 의원님 아까 이미 좀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잘못된 정책 결정, 특히나 ADPI의 그 결정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우리 이 전재수 의원님이 박근혜 정부의 뭐 개성공단 폐쇄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예.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신적폐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던 판단을 누가 하냐 이거죠. 예. 잘못됐던 판단은 부울경에서 했다니. 부울경에서 좀 전에 말씀이 그 연구원들을 이름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 연구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ADPI 용역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함께 국토로 압박을 할 것이 아니고 ADPI가 용역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부울경 검증단에서 충분히 공개적인 토론도 해볼 수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합동으로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러면 정말 ADPI 용역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부울경의 주장이 어떤 것이 그럼 타당한 것에 관해서 가려져야지만이 그것이 잘못됐다는데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부울경에서 부울경 입장을 살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총선을 앞두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또다시 한편으로는 이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정부의 국책 사업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 사업에 관해서도 그러면 다음 정권에 관해서 많이 그것이 또다시 번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안정성과 이렇게 신뢰성을 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은 국가의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적인 측면에 봐서도 굉장히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책 결정은 되도록이면 안 뒤집는 게 좋고 만약에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입증 책임을 부울경 쪽에서 제대로 좀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정원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단 구성이나 지금 부울경에서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까 그 돛대산의 추락 사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추락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것을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하면서 확장안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공항 건설해야 된다고 확실히 정부가 밝혔어요. 그 그리고, 전에서요? 예. 그 전에 ADPI 전에. ADPI 전에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최적 신공항 입지 용역을 시행하라고 정하는 거로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안전한 공항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과업이 시작되다가 수요가 적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 과업을 접어버렸습니다. 백지화로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박근혜 정부 때 아까 그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ADPI가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이명박 정부 때 수요가 없던 것이 수요가 있다고 나왔어요. 예. 수요가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해공항은 확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정부가 밝힌 그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ADPI를 합쳐가지고 이게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화이다고 이게 소위 말해서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전한 공항을 확보하자고 시작한 그 과업에서 수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백지화를 시켜가지고 동남권 주민들을 한번 실망시키고 기만시켰다가 두 번째는 김해공항은 절대로 확장이 불가하다고 하던 그 공항을 다시 최저가이다 해가지고 다시 동남권 주민들하고 김해 주민들을 갖다가 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정말 이게 타당한가 하는 것에서 두 가지 보고서를 검토를 한 겁니다. ADPI 보고서하고 KDI에서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는 두 국가기관의 두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KDI 보고서는 언제 나온 거죠? KDI 보고서는 거기에 6개월 뒤에 나왔죠. 예, 그보다. 예. 예. 그 엄청난 차이를 보냅니다. 아까 이야기했으면 똑같은 이야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수요는 ADPI 보고서는 3,800만이나 했다가 예. 그다음에 이 KDI 보고서는 2,700만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또 이착륙의 위험물을 ADPI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했던 것을 아까 다시 말씀하셨던 거죠?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경조사단의 핵심은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 보고서들이 일관되지 않은 계속 엎치락뒤치락했고 그렇죠. ADPI 이후에 또 ADPI에 반박되는 그런 보고서가 정부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 보고서를 전체를 검토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내가 거죠. 그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은 정부기관에서 조금만 불과 몇 달 차이 두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한 100만 정도 수요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100만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그리고 예. 위험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했다가 이 KDI 보고서에서는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그 양까지 토공양까지 제시한 이런 보고서를 갖고 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냥 국책기관에서 한 거니까 국책사업이니까 정부가 정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공항을 우리 동남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알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님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들을 어쨌든 쭉 다 검토해서 비일관성을 발견했다 정도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허영 교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일단 두 가지 좀 그 ADPI 책임자가 고백을 했다. 뭐 마침 무슨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압박감에 뭐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것처럼 지금 거기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 얘기가 지난번부터 자꾸 거기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언론 하나 인터뷰에서 그거 나온 확인해 겁니다. 보세요. 예, 그거는 좀 이따 그거 확인해 제가 보시라고요. 근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한테 말씀 확인하면 예. 정말 무슨 압박감 때문에 ADP 세계적인 그 권위 있는 기관이 무슨 정치적인 압력이나 뭐 중앙에서 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고백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의혹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 교수님께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그 사전 타당성 조사가 거의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사타 예타 그러죠. 예. 이 사타라는 거는 주무부처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하는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교통연구원이 했죠. 당시에 영남권 전체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갈 거냐. 그때 수요 조사한 게 3,800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그 주무부처가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검증하다시피 해요. 그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데 예.
그 KDI가 주로 하고 기술적인 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숫자를 다시 따져보니까 2,925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56년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주무부처는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기재부라고 하는 건 나라 살림 때문에 이게 정말 피지빌리티가 있냐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요 예측이라는 건 롱텀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차이가 난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부풀리고 줄이고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예타와 사타의 차이예요.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이 국책 사업은 전부 예타를 하고 거기서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사타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 3,800명이 3,800명이다라는 걸 갖고 왜 2,925만 명으로 줄였나고 하면 이게 모든 그 수용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게 다 지금 그렇게 부풀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두 설명을 가지 드립니다. 이제 주관 기관의 차이 때 그럼요. 성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럼요. 문제다라고 일단 얘기하셨고 그럼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ADPI 이전까지의 보고서들은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건데 ADPI에서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6년 동안 예. 그 가장 그 객관적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망라됐거든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 망라된 결론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했냐면 후보지라는 게 밀양이 있고 가덕도가 있는 거죠. 예. 밀양에다가 활주를 하나 놓느냐 두 개 놓느냐 가덕도에 하나 놓느냐 5개 안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항목마다 다 점수를 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건 안전성에서 출발하거든 공항은. 예. 그냥 국제 기준에 맞느냐부터 해서 해보니까 결론이 몇 점이 나오냐면 큰 차이예요. 큰 차이가 났는데 지금 자꾸 그 지난 정부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거는 굉장히 투명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방법에 가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한 것까지 여기 지금 당시에 어떤 분들이 하셨냐면 저 부산시장님 뭐 허남식, 박맹우, 홍준표, 김범일, 김관용, 서승환 장관까지 2013년 6월, 2014년 10월, 2015년 1월 세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항목까지 다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거에 대해서 신사협정을 맺었죠. 사진들 찍었잖아요. 같이. 예. 5개 단체장들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 왜냐하면 당시 워낙 그 지역 갈등이 크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뭐 마라톤 뛰고 그랬어요. 삭발하고.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5개 단체장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 신사협정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더 중시하시는 합의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ADPI의 정확성을 ADPI에 하는 것까지도 다 예. 동의를 했어요. ADPI의 결과에 다 승복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까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네, 안 알겠습니다. 되는 그럼 바로 받아서 전재수 의원님이 아까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 ADPI의 용역 책임자가 장마리 슈발리에라는 예, 사람이 맞아요. 그분이 있는데 맞아요. 예. 자, 이분이 신규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후폭풍을 저희가 고려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가미를 하고 과업 지시서를 명확히 따르지 않았다. 정치적 위험이 가장 적은 김해 확장안을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언론인가요? 요 제가 언론 출처는 제가 요 이제 토론 자료에는 제가 하질 않았는데 네. 요건 제가 따로 제가 그 SNS를 관련해서 통해서 최근에 장마리 그 저 수발리아가 얘기한 얘기 보면은 잠시만요. 그것만 예, 예. 그 예. 이상 ADPI의 아니. 요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까지만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그 예. 최변제 ADPI의 수석 엔지니어인 장마리 수발리아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장마리 수발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공항 관련해서 그 김해 신공항안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예. 그리고 김해 신공항의 정치적 고려 없이 내린 결론이다. 정부나 지역 여론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언제 어떤 언론에 얘기한 겁니까? 그 최근에 4월 달에 예.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4월 달 조선일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은 장마리 슈발리의 얘기가 여튼 그런 식으로 예, 잘못하게 되면은 그분의 명예의 손상뿐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이 보고서의 신뢰도
심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책임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취지의 발언이 나온 어쨌든 나름에서 출처를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요 좀 돼 언론 있습니다. 인터뷰의 시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미 이 장마리 슈발리에라는 사람이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예. 그러니까 하고 장마리 슈발리의 얘기를 가지고 이것이 좀 더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전반부 토론은 어쨌든 핵심 쟁점이 되는 것, 즉 ADPI의 결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쪽에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좀 일단 나타난 것 같고요. 후반부 토론에서는 쟁점 몇 가지 남았던 것, 입지 적정성에 관련된 것과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미처 다 못 얘기한 쟁점하고 그다음에 입지 문제하고 연결해서 일단 먼저 쟁점 한 가지 풀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허희영 교수께 질문을 들어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결론에서 김해 신공항으로의 결정, 그 확장 결정, 아까 V 그 활주로까지 포함한 이것이 가장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데 있습니까? 지금 그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전성이라든가 예. 그 수용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성장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그동안에 했던 것을 신뢰해야 되고요. 아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 혹시 이번에 백지화 요구가 가덕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가덕도는 사실 지난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었죠. 그런데 예. 그 점수 자체가 못 믿겠다라고 하면 국내와 국외에서 그동안 그 치열하게 유치 전쟁을 했던 지역 간에 그거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국책 사업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지금 지금의 방법은 이제는 아주 세 차례에 걸쳐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것을 사실 더 진행을 안 시켰던 것이고 지난 두 정부에서도 첫 번째 정부에서는 백지화를 시켰죠.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활주로를 메인으로 해서 예. 신공항이라는 이름 하에 확장으로 다 결론을 낸 것인데 지금 또 다른 그 후보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항 정책에 대혼란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유발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쓸모 있는 공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용 안 하는 공항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방공항이 15개인데요. 김포 그다음에 김해 제주를 빼고는요. 대구가 그런 대로 근데 19%밖에 안 돼요. 가동률은. 근데 나머지 11개 공항은 지금 잘 지어놨는데 손님이 없는 거죠. 항공사들이 취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도 역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했고 수천억 원씩 국고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는 사실 수조 원이 아니고요.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는 활주로 2개 깔게 되면 13조로 지금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예탈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빠졌던 항목들이 나오는 거죠. 예탈하는 건 그런 겁니다. 기재부가 실제로 국책 사업으로 갈 때 빠져 있는 거를 꼼꼼히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주무부처니까 일단 낙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기재부라는 건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본 것이고 수요도 3,800만 명이 아니고 그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백지화로 간다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또 사타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고 후보지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이러한 또 장정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정원영 교수님 아까 이제 물론 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수요 문제라든가 위험성 문제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현재의 결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공항시설법입니다. 구항공법이 되겠는데 예. 그 82조에는 활주로 진입 표면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DPI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를 않고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그 위험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신공항을 활주로의 뒤쪽에 있는 이모산 178m 산하고요. 그다음에 경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산 378m짜리입니다. 그리고 남측에 보면은 동아대학교 뒤에 있는 성악산이 497m짜리 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말 안전한지 장치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KDI에서 다시 재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법적인 조사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절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절치를 내렸는데
뒤집어 나중에 다시 피드백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ADPI가 용역을 하면서 자기들도 나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으면서 그걸 안 하고 넘어갔다고 난 자신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항을 입지를 결정할 때 밀양하고 가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후폭풍까지 고려했다는 거 나도 그날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건 뭐냐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약간 지금 이모산 이 부분이 이제 절치라고 아까 표현하니까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계속 위험해서 문제입니까? 위험하지요. 예. 절치를 한다고 합시다. 예. 절치를 하면은 산을 봉우리를 절치해야 되는데 그게 예.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 봉우리를 6,600만 입방 평방미터를 절치를 하는 걸 어떻게 절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덤프 트럭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뭐 폭파해야겠죠. 예. 폭파하고 토목공학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예. 그 높은 데서 바로 흙을 가져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환경 문제도 있고 지나치기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 위험하고. 시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곽대은 의원께 제가 그 뭐 우리 언론하기. 그쯤에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는데 뭐 산을 절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 식으로든 그거는 내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예. 그와 같은 문제를 다 포함해서 ADPI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PI 없다고 지금 얘기하셔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뭐 보고서를 좀 교수님처럼 뭐 근데 비교해 본 다시 거는 아니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ADPI가 예. 그 법에 우리 국내법에 반드시 절차해야 할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KDI 기재부에서 한 KDI에서 보고서 만들면서 그걸 절차해야 된다고 근데 교수님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국토부가 부월경의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관해서 10여 차례 소음의 문제든지 안전성의 문제든 이렇게 전부 다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토부가 지금 이제 부월경 그러면 검증단 결과에 관해서 예. 다 그렇게 지금 지금 이제 반박했었다 이거죠. 내 얘기는. 기재부하고 국토부의 그런 의견이 갈리는 게 되거든요. 예. 황 교수님. 우리나라 공항시설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공항시설법도 국제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ADPI는 그 세계적인 공항 설계 회사거든요. 그런데 공항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ADPI가 그런 그 자연장애물을 인지를 못했겠는가. 그건 당연히 인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이게 우리가 기본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걸 고시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본 설계가 들어가겠죠. 기본 설계가 되면 이제 실시 계획이 있고 실시 설계가 있고 착공 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걸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ADPI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풀 문제다. 그럼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자꾸 비슷한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해공항 확장안 이거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민간기관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3번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확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 부산시에서 2번을 했어요. 대구에서 1번을 했습니다. 전부 국가기관이에요. 6번에 걸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20년 세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불가능의 아니라 핵심이 지금 이모산 이 문제인가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저 불가능한 이유가 이모산, 경운산, 성악산, 돛대산, 신원산, 저 금원산까지 해가지고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지금 그 김해공항 근처에 부산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또 강서구는 국제 명지 신도시, 북구에는 함영 신도시, 김해 장류 신도시, 에코델타 시티까지 이 전부 저 김해공항은 부산시 안에 있는 공항이에요. 그다음에 전 세계 2만 개 공항 중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된 24개 공항에 들어가는 특수공항이자 군공항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공항이에요. 민간공항이 아니라 그 군공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3,200m 할주로를 다시 놓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번째 활주로를 인천공항에 짓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활주로도 3,750m 활주로 기대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하고 저 터키에서 공항 그 활주로를 새로 짓고 있는데 여기도 3,700m예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는 공항을 지금 만들겠다 하면서 이거를 신공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대구 경북에서 이걸 나아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국가의 얘기가 다시 백년지 커지고 대계를 있어서요. 위해서 예. 예. 그 이 위험 부분은- 문제는 좀 이 부분은 축소하겠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아니 근데 부탁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대구 경북에서 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하니 공항의 문제가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그것을 국가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대구 경북에서 당연히 대구 경북의 의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충청도 강원도는 왜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충청도 강원도는 영향을 안 미치는 부산에 거죠. 동남권 관문공원을 열었는데 예. 대구 그렇게도 얘기하는 경북이 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요건 합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마 더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더 진전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김해광 의원이 뭐라는 거지라고 하는 문제까지 한번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죠. 정광희 예, 아까 다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장마리 슈말리에가 신공항 입지의 정치 후폭풍을 고려했다는데 그 정치 후폭풍이라는 것은 저 부산하고 밀양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이었는데요. 자, 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김해 신공항을 김해다가 새로 활주로를 놓는 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새로운 소음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김해시가 되고 V자형 활주로로 인해서 자칫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 조정 없이 평행 활주로가 가기 때문에 조정 없이 뜨면은 공중에서 버팅하게 됩니다. 사고 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그 비행기가 만약에 착륙에 문제가 생기면 활주로를 오른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왼쪽으로 김에서 북행해가지고 왼쪽으로 트는 걸 오른쪽에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북구 쪽하고 사상구, 상하구 쪽에도 소음 문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ADP에서 다 검토는 했던 내용. 교수님 그거는 안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하실 수 잠깐만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거기가- 소음의 문제도 오히려 ADPI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영향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V자 깔아도 그걸 예.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는 그러면 보울경 검증단에서 ADPI 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람 검증을 하면 해보자 이거지. 의원님 제가 공개적으로. 그거 살고 있습니다. 예, 공항 근처에 제가 저희 살고 있는 됐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됐고요. 그런 얘기를 국토부가 자, 그만하시죠. 보고서 예. 충분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하신 아까부터 겁니다. 계속 얘기해 주신 부분이니까 됐고요. 예, 그럼 또 마무리하십시오. 예, 김해 쪽 주민들은 밀양이냐 가덕도냐고 생각하고 있다가 김해 쪽에 소음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되니까 김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공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 이야기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가게 되면은 공사 착공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제가 정말 저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왜냐면 예,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 절차적으로 정부가 이때까지 ADPI 보고서에 의해서 아까 허영 교수님 수요를 예측하는데 뭐 차이가 있다 했는데 학교 전문가로서 교수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3,800만에서 2,900만, 1,100만이 줄어들었는 그게 수요 예측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요, 이 지금 김해 쪽에서 이 생각지도 않은 이 소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적으로 행동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우선은 김해 공항에 대해서 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제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때까지 검토했는 것을 모두 종합해서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영 교수님. 예, 아까 조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군공항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에 8개 지방공항은 군공항입니다. 7개가 공군공항이고요. 1개 공항은 해군공항이죠. 포항공항이 이제 해군 건데 그리고 그 24시간 공항 말씀하시는데 24시간 공항을 만들어 본들 물론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옆에 있는 공항들이 있으나 날이 있다. 물론 김포공항도 다 24시간이 안 되죠. 프랑크푸르트나 시드니나 히드로, 샤르, 드골 공항. 다 세계적인 공항들은요. 소음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전부 11시나 10시나 다 클로즈가 돼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24시간 개방공항이거든요.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그 부울경에서는 24시간 관문공항을 얘기하시는데 24시간을 열어줘봐도 만약에 가덕도라면 지금 인천공항이 24시간을 쓰는데 9.6%가 이제 그 심야에 씁니다. 심야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대부분 화물기예요. 그리고 여객들은 4시 이후부터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인 공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4시에 새벽 4시에 도착하고 3시에 도착해도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활주로 3,200m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일 큰 대형 비행기가 에어버스 380이죠. 380이 이 3,200m면 충분히 뜨고 내립니다. 물론 3,600m나 4,000m로 하면 더 편안하겠죠. 조종사들이. 그러나 기술적으로 제작사에서는 전혀 퍼포먼스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음 말씀하셨는데 소음도 지금 그 소음이 왜 늘어난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V자형을 새로 활주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도 자꾸 이거 왜곡이 돼가지고요. 지역에서는 이것도 다 3,80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왜 지역에서는 연간 299만 회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지 이 299만 회가 부울경에서 내놓은 숫자인데 이거 수예측에 근거한 얘기인지 왜냐하면 3,800만 명을 가정하더라도 연간 운항 횟수는요 24만 2천 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그 확인하고 있는 거는 22만 3천 회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V자형으로 새로운 활주로로 해서 소음 피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피해 지역이 오히려 어떻게 주냐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예. 5,086가구인데 지금 70에클 그 이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2,732가구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활주로가 새로 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산법이 지금 달라지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29만 9천 회라고 하고 원래 메클이라는 건 가중평균하는 소음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가 왜곡이 되고 그게 확산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저기 아까 그 현재 이 김해공항으로 가면 안 된다를 확실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가 예. 원점 검토의 측면이신 겁니까? 예, 뭐 그렇죠. 예. 재검토하는 김해 신공항은 아까 말했습니다만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예. 소음의 문제라든가 소음의 문제도 지금 허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뭐 줄어든다는 지역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반론 예. 있으시면 하셔도 예. 됩니다. 전혀 김해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김해 공항에 활주로가 하나 있습니다. 김해 강서 지역 주민들하고 김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운 활주로가 하나 더 나아집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소음 문제가 줄어든다. 이게 상식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 허 교수님께서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 자료를 그대로 지금 읊고 계신데 국토부에서 낸 반박 자료에 대해서 부산 우리 부울경 검증단에서 새롭게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는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활주로 V자 활주로를 하게 되면은 전체 이전에 그 ADPI에서 했던 5,086가구의 소음 영향이 오히려 2,732가구로 소음 영향이 감소한다. 지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것은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최근에 낸 반박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반박 자료에 대해서 우리 검증단이 그 반박한 자료를 못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예, 번째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가정을 하고 소음도의 10배 가중치가 적용되는 심야시간 운항 비율을 일반적인 국제공항의 사례 15%보다 6.1% 낮은 8.9%를 적용해서 국토부가 반박자를 낸 겁니다. 예.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상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군항기와 관련해 가지고 공군 제5 전투비행단에서 예측한 장내 군항기 운항 횟수 이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총 공군 제5 전투비행단에서 3만 4천 회 운항을 하는데 추후에 이제 장내 군항기 운항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3만 4천 회에서 5만 9천 회가 됩니다. 예. 이걸 고려하지 않고서 국토부가 반박자를 낸 것이죠. 또 예. 하나
장내의 공군 장수 비행 경로에 관해서 공군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비행 경로로 막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사하구의 소음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음 평가 단위가 이제 2023년에 시행이 되는데 새로운 소음 평가 단위로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2023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소음 평가 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의 소음 평가 단위로 적용을 한 겁니다. 예. 이러니까 오히려 5,086가구가 2,732가구로 소음 영향이 감소하는 재반박 것으로 내용에 나오는 대해서 것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부산시의 자료를 잠깐만요. 참고하시기 전문성에 바랍니다. 대해서 저는 저희 갈등관리위원으로 몇 달 동안 활동을 했고요. 제가 뭐 국토부가 써주는 대로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국토부가 정부기관이 내놓는 데 있다 하고 불경은 그게 뭐 지역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건 데이터 대 데이터로 얘기를 하셔야 데이터죠. 예.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부울경은 지금 거기도 돈을 많이 쓰셨겠죠. 용역을 내셨으니까. 근데 자, 데이터에 그런데 대한 반론은 아니신 것 그건 같으니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기 지금 듣겠습니다. 소음 예. 영향 평가라는 게요. 예. 지금 70에크 물론 저 LD에는 23년부터 새로 적용이 돼요. 물론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또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미리 했다고 안 했다고 그걸 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70에크 이상 소음 영향 지역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항로가 바뀌거든요. 항로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그걸 스타디를 했어요. 그리고 75에클 이상 지역은 늘어나요. 얼마가 늘어나냐면 385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가 1081가구로 늘어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보상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 문제를 가지고 뭐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메인 활주로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요. 아니요, 교수님. 소음 문제는 됐고요. 아니요. 국토부에서 반박한 자료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박이 국토부가 아니고 지난 정부 20년간요. 발표자잖아요.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예, 3번 연구 영역에가지고 안 되는 걸로 나와 알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부분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전 의원님은 아까 이제 그 우리 정 교수님은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고 가덕도를 염두에 두느냐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말 좀 안타깝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김해 이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뒤바꿀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국책 사업은 그러니까 잘못된 해야 되는 부분을 것이고. 그만하자라는 예. 주장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가덕도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게 아니냐.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입지가 가덕도냐 어디냐 이것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김해공항 확장안 10조가 들어가는 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대로 된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결과는 총리실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끊었는데요. 아마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 한 3, 40초 정도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언을 해 주시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곽대훈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 얘기죠. 김해 신공항이란 것은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세계적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울경에서 일부 이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DPI 연구 용역에 관해서 반박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국토부의 입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도 부울경에서 총리실을 검증하자고 해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예. 아니다. 그리고 그래 문제가 있어서 입지를 바꿀 것이냐. 김현미 장관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공항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가장 전문가 집단이 국토부란 얘기죠. 예. 그런데 일부 이제 부울경에서 일부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국제 사업을 이제 부산시키고 또 새로운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건 밑에 또 깔려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란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